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트럭 차이나입니다. 오늘 영상은 만약에 본인이 디젤 차를 탄다 그러면 끝까지 보세요. 이 영상 다 보고 가시면은 돈 벌어 가시는 거예요. 먼저 디젤 차의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 3가지 EGR, DPF, SCR. 지난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꼭 보고 오시고요. 그렇다면 과연 이거를 어떻게 관리해줄 것인지 오늘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SCR의 경우에는 뭐 딱히 특별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계기판에 뭐 부족하다고 경고등 들어오기 전에 알아서 잘 채워주고 이상한 거 안 넣고 뭐 그러면 됩니다. 한 가지 얘기하자면은 그 주유소에 보면은 요소수 주입 기계가 있죠. 그걸 넣기보다는 그냥 한 통씩 파는 요소수로 넣는 게 좋다고 하네요. 중요한 거는 EGR이랑 DPF죠. 이 디젤 차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운행을 했을 때 가장 많이 고장나가지고 돈 깨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일반 승용차의 경우에도 여기만 고장났다 그러면은 그냥 엔진 새로 올리는 금액 나옵니다. 진짜 엄청나게 깨져요. EGR이랑 DPF를 깨끗하게 오래 쓰려면은 기본적인 소모품 교환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에어 클리너랑 연료 필터를 꼭 잘 교환해주세요. 에어 클리너에 먼지가 많이 쌓여가지고 막히면은 흡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불완전 연소는 매연을 늘리게 되는 원인이죠. 그리고 연료 필터도 꼭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공기 이야기하는데 웬 연료 필터냐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연료 탱크 내부에는 엔진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연료로 인해서 카본 불순물이 어느 정도 생기게 됩니다. 그거를 걸러주는 게 연료 필터예요. 이런 카본 불순물들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으면은 인젝터에서 불규칙적인 연료 분쇄를 하기 때문에 결국 연소 과정에서 매연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에어 클리너 같은 경우에는 엔진을 갈러갔을 때 같이 교환해 주시고 주행 환경이 안 좋거나 특히 요즘에 뭐 어느 때나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죠. 평소에 그냥 한 번씩 꺼내가지고 이렇게 에어로 불어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냥 털어주기만 해도 훨씬 낫습니다. 연료 필터는 대략 5만 킬로마다 카트리지 교환해주면 굉장히 좋고요. 그게 아니면은 겨울이 오기 전에는 한번 무조건 교환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아이 뭐야 평소에 다 하는 것들이잖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내용은 이제부터입니다. 일단 보시죠. 지금부터는 평소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DPF, EGR 둘 다 공통적으로 예열이 잘 된 상태에서 주행을 하고 가다서다를 반복한 어떤 그런 시내 주행보다는 장거리 고속 주행을 했을 때 더 깨끗하게 작동을 합니다. 본인의 주행 환경이 진짜 시내만 주행하는 어떤 그런 환경이라면은 시간을 한번 내서라도 고속도로나 아니면 외곽도로 한번 쏴줘야 돼요. 특히 1톤, 뭐 2.5톤, 3.5톤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 자체가 나쁜 차량이 많다 보니까 그냥 시내 위주로만 운행하고 납품할 때 계속 공회전 돌려주는 뭐 그런 일이 잦죠. 그래서 포터, 뭐 봉고, 특히 마이티 맨날 뭐 EGR 문제 생겼다, 경고등 끈다, 뭐 DPF 어디 나갔다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특히 마이티 차량 같은 경우에는 EGR 밸브가 엔진의 크기에 비해서 매우 작기 때문에 그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완전히 그냥 EGR이 뭐 막혀가지고 경고등이 뭐 들어왔다거나 하는 게 아니면은 평소에 연료 첨가제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연료 첨가제가 효과가 있네 마네 하는데 확실한 거는 디젤은 연료 첨가제를 써주는 게 좋아요. 이거는 제 뇌피셜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EGR의 경우에는 EGR 클리너, 뭐 EGR 세정 첨가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은 그 인터넷에 쫙 뜨니까 연료통에 넣는 제품으로 그중에 가성비 좋은 거 하나 사시면 될 것 같고요. 흡기 클리닝도 해주면은 뭐 무조건 좋긴 한데 어차피 그 이후에 3,000km만 타도 그대로 다시 더러워지기 때문에 평소에 그냥 첨가제로 관리해주는 방법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뭐 어디까지나 제 방법이에요. DPF 같은 경우에는 첨가제 사용을 좀 주의해야 하는 게 체중에 따라서 DPF 내부에 있는 촉매가 첨가제 화학작용으로 망가지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평소에 정비하러 정비소 들어가거나 아니면 소모품 교환하러 갔을 때 스캐너 물려가지고 강제 재생 해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나오는 차량들에는 애초에 강제 재생할 수 있는 버튼이 달려있으니까 시내 주행이 잦은 차들은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돌려주면 좋겠죠. 특히 뭐 눈이나 비가 올 때, 추울 때 주행 중에 DPF가 자동 재생이 되었다면은 시간만 넉넉하면은 정차 후에 다시 한번 강제 재생을 돌려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눈이나 비가 올 때는 습도가 올라가고 주행 중에 튀긴 눈이나 비로 인해서 온도가 잘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수트가 잘 안 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게 DPF 재생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나 아니면 이루어지고 난 직후에는 절대로 시동을 그냥 바로 끄시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DPF가 재생을 할 때 최소 500도, 700도 정도에서 카본을 이렇게 고온으로 태우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후열로 인한 냉각 없이 그냥 바로 시동을 꺼버리게 되면은 급격한 온도차로 인해서 내부에 크랙이 생기거나 아니면 녹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진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DPF는 주기적으로 탈거를 해가지고 청소를 해줘야 된다는 점이에요. 이게 재생을 돌려가지고 수트를 태워도 다 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재가 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쉽게 말하면은 수트는 이게 숯이랑 비슷한 겁니다. 이게 숯이나 연탄이 다 타고 나면 하얗게 재가 남죠.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그 개뿔 그냥 탈탈 털어서 그냥 없애버려야 돼요. 그냥 이 젤을 애쉬라고 합니다. 이거는 더 이상 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DPF 내부에 쌓이게 되는데 물리적으로 세척해서 빼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계속 쌓여가지고 꽉 차게 되면 DPF가 막히게 되니까 주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대략 주기는 10만에서 15만 킬로 정도로 잡으면 되겠네요. 청소 비용은 그때그때 차종마다 제각기 다르긴 한데 대략 한 30만 원 전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평소에 관리만 잘해줘도 고가의 배기가스 저감 장치들을 거의 반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어디나 그냥 고장나기만 해도 그냥 줄줄이 다 고장나는 데다가
쓰다가 만약 고장나면 가격도 겁나게 비싸기 때문에 평소에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아끼지 않는 게 맞겠죠. 몇만 원 아끼려다가 몇백만 원 나가면은 그게 더 손해니까요. 구독,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은 좋은 정보들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구독은 완전 무료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트럭천이었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